자, 이제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밑에 내려가면 여기 있고, 여기 중계동 학원가죠. 이 학원가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이 또 있고, 상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상계주공 라인하고 이제 목동이죠. 자, 목동도 학원가가 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뭐, 물론 이 상계나 중계 라인에도 학원가가 잘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뭐 중계 이제 상계동이나 뭐 중계 쪽 거주하신 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목동이 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목동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뭐 충분한 뭐 둘째형도 뛰어난 둘째형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상계동, 중계동 일대다. 그래서 뭐 재건축, 뭐 상계나 이쪽 재건축 바라보시는 분들 언제 될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목동 재건축이 뭐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빠르게 진행되면 그에 따라서 비슷한 연식에 또 비슷한 환경에, 물론 목동의 입지적으로는 좀 더 용이하죠. 상계동이나 이쪽 서울 북단 라인에 대비했을 때 목동은 좀 더 용이하긴 하지만, 이 목동이 진행한다면 그때 상계동 일대도 뭐 재건축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동부선이 들어온다 하면 그만큼 인근에 아파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재건축이나 이런 영향들도 좀 더 향후의 수익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좀 넓은 평수나 그 작은 평수를 제외하고 또 넓은 평수를 배제하다 보니까 제가 중계 주공 10단지, 자, 중계 주공 10단지를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북선 들어온다 하면 좀 거리상을 봤을 때는 그래도 먼 거리는 아니고 어쩌면 이 교통망에 이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중계 주공 10단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이제 가깝게 있죠. 일지초등학교 가깝게 있고, 그다음에 공원 옆에 이제 큰 체육공원 있죠. 이제 공원 하나가 작은 근린공원도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원 일대와 그다음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이 중고를 뭐 고등학교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긴 하지만 초중을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군에 대한 그런 것들, 뭐 좀 학생들이나 그런 것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거주하는데 쾌적하지 않을까. 지역도 상당히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좀 쾌적한 환경이다. 물론 연식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반듯하고 깨끗한 동네고 학원가가 또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교육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동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지역에 이 동부선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편리성이나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계주공 10단지 같은 경우도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0년을 바라보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실일 거래가, 여기는 지금 단일 평수입니다. 그래서 79제곱미터가 지금 현재 최고 실거래가는 7억 2,200만 원이 있고요. 최저 실거래가는 6억 3,800원인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6억 8천에서 7억 정도로 매입하신다고 하면, 물론 뭐 매입을 뭐 7억에 무조건 살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평균적인 최근의 시세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자, 19년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뚝 떨어졌지만 지금 상당히 회복하는 추세가 있는데, 자, 특히 여기 같은 경우 전세가율 대비했을 때 54%, 56%이기 때문에 30년도 차 대비했을 때 그래도 상당히 좀 선방하지 않나. 벌써 30년도 이상 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좀 전세가율로 40%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인근, 제가 금방 아까 말씀드렸죠. 학원가도 있고 학군도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전세가를 좀 방어할 수 있지 않나.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갭 투자를 갔을 때는 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26년도 이 동부선이 개통한다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지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역을 보면요. 자, 밑에는 이제 좀 더 내려왔습니다. 자, 보면요. 이 라인들을 보면요. 동북선 여기도 또 들어오죠. 이 동북선 라인이 들어오는데, 자, 이 우측 라인들 강원대 역세권 개발에 들어옵니다. 이 GTX 신호선 라인이 또 들어온 이 라인. 자, 1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이제 앞으로 들어올 이 지역이죠. 이 강원대 역세권 개발되는 옛날 성북역이죠. 이름 이제 명칭 바꿨는데, 이 강원대역이 우측 라인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좌측 라인에는, 자,
북서울 꿈의 숲, 옛날에 그 놀이동산 있었던 자리죠. 뭐 드림랜드 자리, 뭐 이쪽 강북 쪽에 이쪽 거주하신 분들 아마 오래 전에 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북서울 꿈의 숲을 바뀌었는데, 자, 이 북서울 꿈의 숲에 있는 이 번동 주공라인도 괜찮고, 뭐 밑에 이제 장애인타운이죠.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이제 장애인타운 퍼스타이나 잘려 있긴 한데 퍼스타이죠. 그다음에 밑에 뭐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장애인타운, 그다음에 강북구 번동 라인이 있는데, 자,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동북선 라인 다양한 역들이 여기 있긴 하지만, 자, 이 월계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지하철이 있으니까 여기는 배제하고요. 자, 정말 기가 막힌 자리에다 좀 만든 것 같습니다. 뭐 성북역, 이 광운대역, 자, 광운대역과 그 다음에 북서울 꿈의 숲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하철역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지역인데, 자, 이 라인에 바로 여기 들어온다 하면 위쪽에 뭐 1호선 라인과 함께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아까 미아 라인의 4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교통적인 요소의 핵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여기 분석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롯데캐슬 루나 아파트입니다. 자, 이름 자체가 벌써 과거 옛날 아파트는 아니죠. 그래서 루나 아파트를 보려고 하는데, 자, 루나 아파트도 보면요, 여기 보면 초등학교 있죠. 바로 월계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이천변 여기 공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천별 때 수변공원이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산책로가 또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산이 있기 때문에 운동 삼아서 뭐 산이 뭐 운동하시는 분들 좋고, 그 다음에 북서울 꿈의 숲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걸어하신 다음에 넓은 이 북서울 꿈의 숲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쾌적성과 함께 앞으로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좀 호재를 받는다 하면 이 일대 좀 더 많이 바뀌지 않을까. 제가 뭐 다른 영상에 제가 뭐 라이브 영상이 아닌 지역에 청량리 이야기를 다룬 것도 있는데, 제가 동부권에서 좀 엄청나게 크게 변화되는 요소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청량리역 일대에 엄청난 이제 GTX나 다양한 노선들이 오기 때문에 청량리 일대가 지금도 많이 상대 벽해를 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또 확대될 수 있는 지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봉역 일대가 새롭게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변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삼각형 그림을 많이 그리긴 하는데, 이 라인에 바로 이 광운대 역세권 인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요, 저 롯데캐슬 루나는 850세대입니다. 총 21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 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6년도 11월 30. 자, 뭐 11월 달이죠. 그래서 이때 준공을 했는데, 최근에 108제곱미터가 8억 2,3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독산동 일대하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겠죠, 라이브 때 이 정도 108제곱에 거의 9억, 10억, 11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상대적으로 뭐 위치가 뭐 나쁘진 않고, 물론 여기서 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자, 8억대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아직까지 뭐 크게 상승하지는 않지 않았나. 하지만 동북선이 들어온다면 경전 처리하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80제곱을 보면요, 자, 19년도에 오르긴 했는데 엄청 가파르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7억 7천만 원 실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한가 6억 3천원, 상한가 7억 7천인데 실거래가가 좀 더 높게 측정이 됐죠. 최근에 10월 달에. 그 다음에 뭐 108제곱 같은 게 8억 2천인데, 자, 이 동북선 바로 여기 가깝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초등학교나 그런 아이들이나 중학교 학군과 그 다음에 쾌적한 공원 환경, 그 다음에 인근의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물론 번동 이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인근에 가까운 역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이 지역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넘어가면 아까 위쪽 북서울 꿈의 숲에 있었죠. 그다음 다음에 이제 정차하는 역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남단 쪽에 장이 13구역 일대가 엄청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장이 13구역 같은 경우가 왜 수혜 혜택을 보냐면, 자, 넓은 걸로 볼게요. 장애인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반쪽이었습니다. 지금 반쪽에서 우측 라인들 같은 경우 위쪽 라인부터 먼저 좀 진행을 했죠. 그래서 여기 뭐
과거에 이제 뭐 코오롱 하늘채 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장이 퍼스타이나 포레카운티, 그 다음에 뭐 아이파크 같은 경우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밑에 지금 들어오고 이제 공사하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단계인데, 이 돌고지역과 상월곡역 있거나 월계역이죠. 월계역, 상월곡역, 돌고지역, 석계역이 있는데, 자, 이쪽 장이 포레카운티나 퍼스타이 같은 경우는 가운데 역을 이용하거나 이제 뭐 돌고지역을 이용하는데, 역과의 거리는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쵸? 가깝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쪽 장애 전통시장에 있는 라인들 보면요, 이 지금 이 11구역이나 이쪽 라인들 보면요, 다양하게 지금 14구역이나 이쪽 라인들 역과 가깝지만 뭐 시장 개발 반대나 또는 뭐 어떤 특정 뭐 제가 뭐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뭐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속도가 좀 더딘 부분도 있었지만, 자, 이쪽 라인들 나름대로 뭐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충분히 뭐 아파트 단지들 지금 현재 뭐 진행이나 뭐 이주하거나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해제된 지역들이 있죠. 자, 이 13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죠. 진작에 해제가 됐고 엄청나게 제일 넓은 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신축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건축물 이제 해제가 된다 보니까 이제 제한이 잡히는 것들, 건축물 제한이 신규 행위가 제한된 게 해제되다 보니까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에 맞춰서 이 지역들이 상당히 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들, 이 장이 뭐 퍼스타이나 포레카운티 같은 역과의 거리는 멀지만 어쨌든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들을 만들어냈고 좀 완성된 단계들이 있고, 이 남단 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아이파크나 이쪽 라인 들어온 지역들도 있지만, 남단 쪽 같은 경우는 뭐 더샵이나 이런 지역들은 역과의 접근성이 그나마 가까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이 13구역 같은 경우는 북서의 꿈의 숲이 가깝기도 하지만 뭐 가까운 교통망이 없습니다. 뭐 여기서 뭐 마을버스를 타고 4호선에서 미아사거리나 뭐 이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또 마을버스나 뭐 버스를 타고서 돌고지역이나 상월곡역 또는 광운대역으로 넘어가는 상당히 좀 교통이 좋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자, 이 지역 일대가 동부수단이 들어온다면, 자, 장애 13구역 해제된 지역, 그냥 편하게 장애 13구역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가까운 지역들은 역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가로 정비하시는 뭐 구역들이 있을 거고 쪼개져가지고, 또는 뭐 신통을 하자, 또는 뭐 모아주택을 하자, 다양하게 좀 난립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자, 역과 가까운 지역들은 앞으로의 호재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2구역, 지금 뭐 2구역하고 뭐 이미 뭐 완성됐지만 뭐 꿈의 숲 하늘채나 뭐 7구역 꿈의 숲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뭐 역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격 상승을 끌어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13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신축 같은 경우도 9억 같은 거 있을 텐데 무작정 묻지마 투자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구역이 진행되는 속도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 모아타운을 추진한다고 하면 노후도나 또는 찬성률 그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분석해서 들어가시면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